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딱딱한 입시 정보를 좀 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말랑말랑하게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의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잡설TV의 입시 잡설입니다. 저는 입시 잡설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팩토리 윤한울 대표고요.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턴트 황도기입니다. UA 입시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입시 전문가 과정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입시 잡설에 그리고 또 모두의 입시 연구소 이용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제 권위자이신 두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주관적인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서 좀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계신 분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특히 뭐 목동에 계신 모모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같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분이 또 이제 말이 워낙 세다 보니까 혼자서 분량을 다 잡아먹을까봐 일단은 좀 그래서 분량을 못 잡는 우리를 불렀군요. 그거보다 좀 편하게 일단 하다가 네. 그분이 혼자서 막 다 해버리면 원맨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좀 더 우리가 좀 내공을 좀 쌓은 다음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처음이시라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입시 브리핑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입시적인 정보를 모아서 과연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차별로 저희가 테마를 하나씩 잡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진학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진로 진학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민 상담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특히 입시 같은 경우에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갖다가 쉽사리 뭐 얘기도 못하고 내지는 참 답이 없는 문제들이 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두 분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곁들여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입시 브리핑인데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 수의대 경쟁률이 역주행을 했다. 그래서 뭐 정시 지원자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년 만에 이제 추가 모집이 최다가 됐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어떤 신입생 충원율 격차가 매우 커졌다.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죠.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들이 과연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정원 채우지 못한 그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약대가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잖아요. 약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예학계통 간호계열까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2023학년 대입부터 지방대가 이제 의학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관련해서는 사실 뭐 서울대도 사실 직윤 전형이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고 특히 이제 학생들의 불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부터 공부도 못하는데 좋은 대학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배 아파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소장님들께서는 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사실 권고 사항이었죠. 권고 사항이었고 의무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제 의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지역 인재 전형 자체가 학교들이 다 따른 건 아니에요. 다 따른 건 아니고 몇몇 학교들이 이제 따랐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또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대 같은 경우에 전북대가 원래 지역 인재 전형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상산고에서 거의 뭐 다 채워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전남대가 또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을 하면서 자격 조건을 전부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을 상산고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역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간에 이제 학벌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활용했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역으로 이제 분산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8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조건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한 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는 순간 일단은 지금 30%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버리면 네. 진짜로 그 정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자체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수도권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내려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이제 그 뭐 농어촌 전형처럼 그렇죠. 뭐 이제 일찍 내려가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부모님이 거기 거주지에다가 뭐 등록을 하고 뭐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조금 많아질 그렇죠. 걸 보면 그전 농어촌 전형처럼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전형을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 뭔가 특혜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안 될 수도 있는 좀 뭔가 좀 불리한 상황. 그래서 꼭 뭔가 이게 제도화를 확실하게 조금 시켜야지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것도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입시 제도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팽자가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좋은 제도가 그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유독 오면 희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SAT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력을 측정한다라고 해서 그렇지.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고 해서 들고 왔는데 뭐 EBS 연계율을 갖다 70% 때려버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흐지부지 돼버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논술 같은 경우에도 뭐 바칼로레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를 들고 와서 제도화를 시켰는데 이게 또 유형이 완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정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많은 부작용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려고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이제 일정 수가 있잖아요. 상위권에. 그러면 수도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의대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전체 수험생 중에서 약 50%가 넘게 5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수도권에 몰려 있는 52%의 학생들이 그냥 기존에 재수하고 삼수에서 수능을 잘 받아서 갈 수 있는 인원수에서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의 적체 현상이 계속 되지 그렇죠.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수능 2개 틀고 지금 그러니까. 삼수 안 되는데 많죠. 도대체 그렇게 되죠. 몇 개를 맞춰야지 삼수를 안 하게 되는 건지. 거의 뭐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저도 이제 삼수를 해봐서 아는데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재수를 하면 연애를 알고 삼수를 하면 인생을 알고 사수를 하면 출제 경향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하면 나름대로 얻는 것도 있는데 사실 시간 낭비라고 하는 측면이 되게 많잖아요. 형평성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것 자체가 과연 적당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뭐 자원을 배분하듯이 이렇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길러내는 쪽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선발한 게 맞냐 이런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네. 해서 이번에 입시 뉴스에 대한 논평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해처벨 테마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진로 선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진단 검사나 뭐 이런 부분이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중에는 W사의 그 진단 검사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긴 했습니다. 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 진단 검사의 가장 큰 문제가 위선적 답변을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요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의 어떤 퀄리티나 애들이 다른 그 자기가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의도한 답변을 하는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진로 선택 부분이 참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진로 적성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네. 적성 흥미를 정확하게 찝어내 줄 수 있는 뭔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적성이라든가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 학과 위주로 가려고 많이 하고 있고 공부 잘하면 부모님, 무조건 의학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과들로 자격을 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보면은 올 A 등급이 나오면은 다 의대 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직장이 뭐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네. 부모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네, 요즘 또 그래도 라이센스를 따서 네. 뭔가를 하는 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뭐 백세 그렇죠. 인생인데 그렇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좀 선호를 하는 네. 경향도 좀 있지 않느냐. 근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같이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겠다고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한번 해봐라. 네. 근데 거기서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이건 본인이 흥미적성을 고려는 하지만 네.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정확한 진단이 안 되어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이 되면 몰입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흥미적성을 고려한 학과를 선택하거나 그래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좀 진로를 선택했어도 애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과나 비교과에서 약간 이제 조금 뭐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바로 또 그 진로가 완전 또 180도로 바뀌고 네, 특히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1학년 때 큰 뜻을 갖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네. 했는데 1학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신도 안 나와 그렇죠. 비교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잘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그러면 내가 이사를 했는데 과연 내가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화공생으로 간다 그러면 과연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네. 어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애들이 점점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많죠. 나중에는 엉뚱하게 에이 내가 뭐 언제 뭐 수시로 대학 갔냐? 정시로 대학 갔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정시로 돌려버리는 그래, 맞아요. 그런 좀 불합리한 사건들이 꽤 많이 생긴다는 네. 얘기죠. 그 이상과 현실의 어떤 타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보면은 그런 질문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왜 진로 설정할 때 학교에 보면 이제 진로 희망사항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학생부에 적혀 있는데 요게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학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큽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 상당히 많죠. 많죠. 네, 엄청 또 많죠. 어떻게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이 뭐 학생부도 비슷하고 네. 성적도 비슷해. 네. 이러면 아무래도 변하지 않은 애가 낫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한 학과로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확실히 맞아. 이런 애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진로 희망사항에 내가 그걸 적어놨었고 네. 거기와 관련된 부분을 세특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거 자료 준비할 때 그쪽을 조금 더 했다는 것 뿐이지 네.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걸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로 진학에 대해서 학과에 대한 얼마나 이해가 있느냐, 얘가 진짜 이걸 제대로 알고 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것 때문에 뭐 떨어지고 불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또 더군다나 그게 지금 2학년서부터는 그게 아예 네. 제공이 안 네, 되니까, 그치, 제출이 안 제공이 안 됐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큰 뭐 지장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학교에 보면은 그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이 뭐 그런 교과목에서 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뭐 1시간이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제 그 강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이라든지 어떤 진로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학교에서 하는 뭐 MBTI 검사라든지 홀랜더 검사 뭐 그런 걸 했어도 과연 이제 그걸 갖고 애들 개개인별로 모여가지고 걔한테 이제 야 너는 뭐 A형이다 뭐 E형이다 뭐 H형이다 그런 걸 일러줘서 걔한테 뭔가 조금 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되냐 이거죠. 그냥 검사만 검사일 뿐이고 그냥 생기부에 뭐 검사를 했다 그런 정도만 나올 뿐이지 전혀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직업을 할 때도 그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솔직히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맨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기 학과나 네. 그런 쪽 위주로만 애들이 찾다 보니까 그게 네. 있긴 있어요. 네, 하긴 있는데 애들이 안 들어. 아, 애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아는 것만 그렇지. 이제 듣는 거고 인기 학과 쪽으로만 해주길 바래.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은 있지만 애들이 집중을 안 해. 음. 안 들어. 그러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이제 진로 변경과 관련 어. 부분인데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진로 변경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보거든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이 네. 왜 그치. 이걸 했는지 그게 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스펙 좋은 어떤 어려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이제 왜 그걸 하게 되는지 과정이 보이면은 괜찮은데 이 과정 안 보이고 그냥 떡하니 갑자기 갑툭튀 해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이 하면은 이거는 결국 이제 사교육의 힘을 받았다. 그렇지. 이제 누군가의 꽂힌 거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좀 명확하면은 진로 변경 자체도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맞아요. 뭐 진로 활동 사항에다가 뭐 갑자기 내가 어떤 뭐 네. 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어떤 뭐 그런 정당한 사유라든지 뭔가 내용이 들어가면 네. 충분히 그 학생이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대학에서 이제 뭔가 그 학생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게 조금 바뀐다고 해서 뭐 어떤 합격이나 불합격의 어떤 여부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전교 1, 2등이 이제 네, 지원을 그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그렇죠. 균형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커트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 선정할 때 안 특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높은 과는 안 되니까. 안 특히 되니까. 뭐 지방 중에서 특히 이제 수능 성적이 안 나온 또모 그치.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아예 애들을 갖다가 가두리 양식 하듯이 맞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 커트라인 낮은 과는 골라요. 예, 너는 사학과, 너는 서학과, 너는 불문과, 노문과 이래가지고 정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유망주들 키운 다음에 살아남는 놈 두 놈을 뽑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걔네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 자체가 1학년 때는 뭐 경영학과, 뭐 그렇지. 컨설턴트, 뭐 경영 컨설턴트 아니면은 뭐 CEO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농경제를 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되게 좀 비일비재한 걸로 윤 대표님 너무 깊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아닌가요? 학교에 대한 거 화들짝 놀라겠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총량제를 해서 많이 그러니까. 뽑히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네. 서울대 많이 가면은 이제 네. 좋은 학교니까. 네. 아니 뭐 여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자꾸 네. 서울대 합격생 고교별 통계를 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 더 넣으려고 하고 걔가 가서 또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적응을 못했을 경우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어쨌든 간에 진로 선택을 변경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진로 진학 관련해서 뭐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 사례 중에서 좀 특이한 기업들, 아니면은 좀 보람찼다. 이런 상담 사례 있으시면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학교에 너무 많은데 그게 좀 네, 특이한 달라는 분들은 좀 달라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자사고 다니다가 1학기 만에 내신이 한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응도 안 되고 네. 그래서 1학기 접고 일반고로 왔죠. 네. 그래서 이제 내신을 잘 딴 케이스인데 내신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1학년 1학기만 덜어내면 네. 한 1.5 정도 했죠. 이과인데. 네. 근데 일반고 1.5 정도인데 앞에 있던 한 4등급이 네. 있으니까 겁나는 거지. 네. 왜 왔느냐에 대한 그게 너무 깊게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왜 전학을 했냐? 왜 네, 전학을 맞아. 했냐에 대해서 네. 자꾸 네. 엄마가 자꾸 애한테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약점이다. 많이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뭐 가끔씩 가끔 물어보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나 그게 안 맞았다. 네. 나 안 맞아서 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네. 왔다.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왔다. 네. 너 그렇게 생각해라. 네. 이거 이럴 수 있는 일이야. 네.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해.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서강대 화공생을 붙고 아. 조금 더 있다가 마지막에 5차 추가로 고대 화공생명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과를 낮추려고도 네. 했고 네. 자꾸 피해 가려고 하는 녀석은 그러지 말아라. 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디든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네. 너무 겁내지 말고 뭐 낮춰서 쓰고 그러지 말고 자기 색깔이 있는 생기부에 적혀 있는 대로 네. 색깔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그러니까 입시가 또 운칠기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럼요. 가천대 떨어지고 연대를 붙는다든지. 맞아. 예, 뭐 그런 변수들이 많아서 입시는 또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근데 문제는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나 이제 그런 걸 할 때 뭔가 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진짜 종합으로 합격을 했는지 논술로 그치, 합격을 그치. 했는지 교과로 합격을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야 4등급도 뭐 연대 붙었대 고대 붙었대 그러니까 야 나는 한 3.5면은
충분히 장학금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괜히 이제 뭐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거. 예. 부모 압박도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심하죠. 아버지가 그쵸. 자수성가형인 경우에 압박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불안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커가지고 잘 컸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데 넌 왜 이걸 못해? 예,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이제 맨날 예. 얘기한 것처럼 뭐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요즘에 솔직히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은 없잖아. 그렇죠. 개천에서는 그냥 개천 네. 사이즈에 맞게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진로진학 상담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특히 이제 진로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답도 없고 각각 다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혹시 뭐 설정하실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진로 선택 부분에서는 네.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참 그렇죠. 아쉬운 상황이죠. 네. 그럼 자기소개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뀌게 되면서 본인이 얼마나 의미를 두고 한 활동, 그게 이제 진로 탐색해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내신만 달려고 하지 네. 말고 네. 진지하게 자기 진로를 생각하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봉사활동도 좀 네. 나가보고 실제로 이 직업이 맞는지 네. 지금 솔직히 대학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스트레이트로 4년 졸업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휴학도 하고 그렇죠. 과연 이 진로가 맞느냐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일단은 지금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고 있으니까 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미리 정해주지 말고 얘네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장을 좀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좀 찾아주고 실제로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들춰봐도 알 수 있는데 저희 잡설 사이트 같은. 그럼요. 유 대표님이 또 미는 또 그 네. 뭐야 진로 검사 네. 버크만? 버크만 진단. 네. 어, 네. 꼭 해보니까 네. 참 괜찮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예. 버크만 진단 같은 게 제가 이걸 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너무 빤하고 버크만 진단이 이게 숫자가 잘 나와요.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적시켰을 때 추론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자기 어떤 리더십 어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공부 스타일 그리고 이게 무대 체질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대면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고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너무 좀 아직까지도 점수 중심으로 이렇게 장판지에 줄 그어서 야 걸리는 거 하나 골라와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면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벤트로 혹시 네. 뭐 버크만 진단을 뭐 좀 뭐 무료로 몇 개 깔 수 있나? 네,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물건을 떼오는 거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과 학생들 그렇죠.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제는 뭐 취업이 안 되니까 네. 그냥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 다음에 뭐 교사 임용 시험 너무 쉽게 봐요. 네. 애들이 그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수험 생활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좀 이겨내는 경험들이 그렇죠. 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깝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인재 채용을 해보잖아요.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좀 뽑기 힘든 사람이 기획자예요. 딱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 로직을 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문제는 그거예요. 이 능력치를 알 수가 없는. 그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한데 인문계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뭐 아예 인문계에서 그냥 밥벌이를 못하느냐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네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으로 가는 김에 하나 더 하면 네. 네. 산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네. 저기 뭐야 네. 애들 이제 그 요즘 저 애완견들 뭐 네. 반려동물 많이 네. 키우잖아요. 네. 이거 맞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축산가를 가는 거야. 아, 가서 멘붕이 오는 거지 얘가. 그렇죠. 축산가는 그쪽이 아닌데. 아니지 축산 가공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대 뭐 건국햄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버리니까 연세 우유 그런 상황들이 우유를 짠다고 생기더라.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네. 거.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진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진로를 가기 위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생각보다 이거 테크트리를 좀 잘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죠.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추천하는 어떤 진로 학과 음.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